주식, 부동산, 코인 할 거 없이 네. 다 지금 이제 투자 거의 혹한기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좀 불안하거나 네.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실은 거의 낙폭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네. 정말 퇴사를 하시고 네.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퇴사 후 이 생활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네. 표현을 해주신다면 몇 네.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한 90점 정도? 오, 줄 수 있을 굉장히 것 같아요. 후하게 네. 네. 만족하고 계신 거네요. 그쵸. 일단은 하기 싫은 거는 거의 안 하죠. 육아 빼고는. 육아랑 집안일 빼고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일단 진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일인데 그게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게 상당히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파워맘님을 모시고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네. 자산과 투자뿐만 아니라 파이어 후의 라이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셨다 이런 느낌이 정말 확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걸음마 시작 단계에서 네. 나도 좀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네. 이제 네. 결심하시고 네.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알아보면 좋을지 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파이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파이어족은 그냥 남한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인 거거든요. 네. 내 시간을 내가 쓰는 사람인 거지 뭐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맨날 여행 다니고 놀기만 한다. 이런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분은 사실 파이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놀게 되고 저는 그래도 킹맘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지만 남자분들이라면은 젊은 나이에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남의 시선 혹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후에 파이어를 결정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는 평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파이어족이라면 정말 뭐 투자 말고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은 전업 투자자다 막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업 투자자라면 막 모니터 3개 띄우고 그쵸. 막 네. 계속 주식창만 바라보고 이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투자하면서 그냥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의 밸런스 같은 거 생각하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파이어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참고가 되는 뭐 사이트라든지 네. 아니면 좀 정말 요거는 파이어족을 좀 꿈꾸고 계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무조건 네. 보셔야 되죠. 이제 바이블이죠. 일단 네. 그걸 봐서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공부는 사실 저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유튜브가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 책이 좋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걸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나름의 걸로 소화시키고 내 자산에 녹여내지 않으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상황도 그래서 다르고 네. 타이밍도 다르고 너무 다르기 다 때문에 다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책이나 콘텐츠들이 다 알려줄 수가 없어서 아주 중요한 걸 빼고 알려주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막 뭔가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지점이 오거든요. 그런 때 이제 나만의 거를 만들어서 나의 기법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꼭 생각하는 시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파이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투자다 보니까 네. 처음에 파이어를 꿈꾸시면 투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고민이 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네.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이거를 네. 양자택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는 그걸 이제 제가 전자책에도 쓰긴 했는데 반반 무만이라고 그게 썼어요. 뭔가요? 예. 네. 치킨을 먹을 때 항상 고민되잖아요. 네. 프라이드 먹을지 양념 먹을지. 그쵸. 그래서 이제 반반이라는 네. 좋은 게 있고 또 무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논문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컨텐츠에도 다뤘는데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18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국가들의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다 구해본 그런 논문인데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은 주식과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주식과 주거용 부동산의 이익률을 대략 한 연평균 12%, 13% 이렇게 둘 다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12% 이거는 배당금하고 그 자산 상승 수익률 네. 합쳤을 때고 택은 월세하고 자산 상승 수익률 합쳐서 1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주식의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모든 걸 내가 시장을 다 알아야 되고 섹터별로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 ETF 몇 개를 꾸준히 하면 그냥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괜찮고 공급이 좀 부족하고 그런 지역에 몇 개를 사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예. 그런데 네. 사실은 요즘에 자산시장이 뭐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거 없이 네. 다 지금 이제 투자 거의 혹한기다 막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맞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좀 불안하거나 네.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투자할 때 항상 백테스트라고 하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MDD라는 게 있어요. 네.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한 내 자산이 내가 투자한 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최대 낙폭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보는데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MDD가 한 뭐 15%, 20% 정도로 설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한 30% 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거의 낙폭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미국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요즘에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자산 배분을 확실하게 네. 잘 해두셨더니.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이제 달러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은 사실 한국 부동산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원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 미국 주식이나 채권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코인도 조금 해요. 네. 네. 거의 뭐 한 1%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코인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그 코인이 떨어진 게 내 자산 전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안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두는 거죠. 네. 코인 외에는 특별히 뭐 손실난 자산이 없어서 예. 이게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산 배분을 잘 해두셨더니 네. 확 상승장일 때는 내가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요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게 낙폭이 좀 줄여지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변동이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좀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다 이렇게 전자책으로 네. 담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파이어족 10억 원으로 은퇴하는 현실적 방법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인데요. 그래서 부제는 10억 원으로 50년 먹고 사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10억 원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5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을 담은 전자책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파이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타고 가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이어맘님 모셔봤는데요. 파이어족을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아기도 있는 4인 가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꿀팁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